묶었는데 왜 하늘색으로 묶었냐면 여기 지금 내용 증명의 기능이 어떤 건지 우선 다음으로 또한 이렇게 두 개 문단이 약간 병렬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을 했다는 점. 근데 뭐 우리가 실제 모의고사 풀 때나 내신 풀 때 색깔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빗금을 뭐 그어 놓던가, 그치? 이렇게 문단이 안 써 있겠지, 그치? 자, 1번 첫 번째 보면 분쟁이 예견되거나 어차피 여기 핵심은 내용 증명일 것 같아요, 그쵸? 제재죠, 그쵸? 여기 만약에 뭐 조금 이렇게 남들 가르치는 것처럼 하고 싶다면 뭐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주제할 때, 소재할 때,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제재, 중심 글감 이래도 되지, 그치? 내용 증명이란 그러면 이것도 좀 유치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나 혼자만 하는 건데 그런 느낌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생님이라 생각하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 제자 알려준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 개념, 그렇지? 어떤 정의?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 그걸 어디에서? 우체국에서 어떻게? 공적으로, 퍼블릭의 공적입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제도, 여기까지 원래 빨간색이 다 그어져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치? 그런 우편제도가 내용 증명이다, 그치? 이를 밑에 활용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도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고요. 자, 맨 마지막에 기능과 역할이 아주 간단하게 두루뭉술한 기능과 역할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능 역할은 내용 증명의 기능과 역할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법적 분쟁의 소지를 했으니까 원인, 그치? 법적 분쟁의 씨앗, 불씨, 이것을 없앤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줄일 수 있다, 그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하다는 말을 쓸 수 있고 억울한, 맞지? 억울한 법적 분쟁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이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자, 뭐 개인 간의 채권 채무, 채권이나 채무 얘기는 쌤이 안 쓰긴 했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내가 돈을 내가 어떤 돈이라 하지, 우리가 경제적인 거니까 돈을 받을 권리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채권 채무지, 그치? 그러면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네, 그치? 받아야 할 권리, 그 다음에 갚아야 할 의무, 맞지? 채권자, 채무자, 요거는 이제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개인 간의 채권과 채무 관계, 권리와 의무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 채무, 권리, 의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이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줬죠. 가령이라는 말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 그치? 우리 요즘 EBS 지문 정규 수업 EBS 현재 3학년 선배들이 하는 지문 보면 가령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그치? 똑같은 말입니다, 그쵸?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이기도 하잖아, 그치? 세모를 한 이유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세모를 하는 건 어디다 하냐면 접속사 있잖아요, 그쵸? 접속사 반드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걔가 물론뼈 역할을 하는 거지. 관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해냅니다, 그쵸? 그러므로 왜냐하면 따라서, 맞지? 그래서 접속사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한 표현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주면, 세모 표시든 네모든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시를 해주면 반드시 유용하게 쓸모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1년 반만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그치? 나쁠 건 없다, 절대. 100익 무해, 100번 이익이 됐지 단 하나의 해도 없을 거예요. 해보면 좋을 거예요. 방문 판매를 통해서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충동적으로 구매했으니까 뭔가 계획적인 소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어디까지의 예문이니까 충동적으로 구매했으니까 충동적인 구매의 대가는 뭐죠? 갑자기 나중에 변심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변심이 갑자기 생겨요. 변심. 갑자기 마음이 바뀐다고, 그렇지? 충동 구매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지? 그러면 가장 분쟁이 많고 내용 증명이 가장 많이 활용이 필요할 때가 이럴 때래요.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했는데 몇 월 며칠부터 몇 년간 뭐 하기로 한다 계약을 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근데 연락이 안 돼. 일부러 연락을 미루거나 일부러 그 철회 기간 한 달 이내에 철회할 때는 환불해 준다 이런 게 있으면 그 한 달을 피해가요. 일부러 교묘하게, 그치?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취소하면 되잖아요. 연락을 안 받아요.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 달 이내에
취소하면 되는데 그 한 달 내에 만나주질 않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난 가만히 앉아서 한 달 지나면 이제 끝나버렸다. 아 대박. 그냥 계약 철회 못하겠네? 그러지 않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밑에 철회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게 가장 많은 내용 증명 중에 하나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지문도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철회, 그러니까 취소, 철회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그러니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여기 있잖아. 이게 또 다른 소재거리가 되거든. 많이 내용 증명에 이퀄 철회를 미루거나 외면했다. 고의적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고의적, 일부러 안 해주려고, 그치? 그 한 달 넘기면 이제 취소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치? 자,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사용하는데요. 자, 분홍색으로 바꿨어요. 3문단은. 자,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 달리 우체국의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 제출. 그러니까 막 계속 정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한 걸 수도 있죠, 그쵸? 자, 어떻게 세부? 발신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도 보관을 한대요. 이 내용 증명을 쓸 때 이 우편 제도를 이용하면 문서를 쓰나 봐, 그치? 그 문서를 세부를 만들어서 똑같은 거, 그치? 하나는 보내는 사람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 보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이제 받는 용이 따로 있겠고요. 하나는 또 우체국에서 그대로 보관을 한대요. 그래서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언제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맞지? 이게 증명이 됐는데, 자, 그러나 또 세모했죠, 그쵸? 역적. 그러나 여기 빨간색으로 꼽았어요. 이것이 문서 내용이 옳다. 이 여기 써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옳은 얘기다, 진실이다 라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내용 증명의 핵심은 이른바 사실과 부합하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 맞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과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 그 옳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치? 내가 이런 의사가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 이거 철회하고 싶어, 근데 너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달 이전인 이 시점에 연락도 되지 않는 당신에게, 판매자에게 지금 현 시간부로 난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음을 밝힙니다 라고 보내는 것까지는 증명이 되지만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까지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 그치? 그건 뭐 계약서를 뜯어봐야 되고요, 그쵸?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왼쪽에 쌤이 써놨지만 우편 발송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내용 증명이, 그치? 문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 거짓 위자예요, 그쵸?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은 안 되는 게 특징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 문서가 이런 시점에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누가 발송했는지 정도는 나오는 게 맞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 법적인 증거 이제로도 활용이 되고요. 다만 내용의 진위는 절대 입증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치? 그 내용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 자, 쭉 뭐 여기까지 내용이 셈 내용이에요. 자, 이제 파란색으로 하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해석에 달렸어요. 효력이 중단되고 다시 효력이 뭐 개시되고 뭐, 맞지? 이런 거. 자, 그렇다면 여기 화제 제시했다. 내용 증명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이렇게 화제를 제시했다. 어이의 화제. 내용 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물었더니 여기 이제 크게 시험지든 우리 아주 이쁘게 잘 정리된 뭐 이 문제집이든 어쨌든 약간 실전처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들이 있어. 우선, 맞지? 그러면 시험지에 그냥 들어와도 내 눈에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 우선, 그러면 아마 첫 장면 처음일 거야, 그렇지? 그 기능에 대해서 우선 내가 설명해 줄게. 우선 그 다음으로 계속 순서지, 순서의 표지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문단이 바뀌었는데, 임의로 나누는 문단이기도 하지만 5문단으로 바뀌었는데도 5문단의 시작에 또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정보를 더 추가하고 그 추가된 정보가 계속 이어지는 4문단이 이어서 이어진다라는 내용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굳이 문단을 나누는 이 색깔을 셈이 달리하진 않았어요. 다 하늘색으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우선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퍼블릭의 공익이고, 그렇죠?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다. 이 효력은 효과, 그 다음에 뭐 발효했다 이런 말 쓰죠, 그렇죠? 발효식품 말고 맞지? 어떤 조약을 발효했다, 발동했다 했을 때 오늘 이 시간, 현 시간부로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용하는 그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거 효력, 야 증거 대봐. 네가 그때 그랬다는 거 증거 있어? 여기 있어. 그 문서를 발송하였던 것 자체가 공적인 증명의 효력. 자,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더라. 이 보내고 받는 것은 그대로 증거 효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왜냐면 이제 판매자가 방문 판매를 하고 나서 그 취소 안 시켜주려고 잠적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갔어. 아니 지났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 나한테 취소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 한 달 전에 보냈다는 것만 그 보낸 일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용이 진짜 효력이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것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대요. 그래 의사가 있구나. 다만 이제 그것이 진짜 취소가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판단을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치? 아마 대부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이른바 내용 증명의 기능,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부담, 압박을 주는 거죠. 너 이때까지 안 하면 나 법적인 거 법적인 게 그런 소송이나 그런 문제겠죠. 나 법적인 투쟁이나 소송도 할 거야. 무조건 불사할 거야. 나 무조건 나 이거 이겨낼 거야. 나 받아낼 거야. 라는 이제 압박감을 줘서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기도 한다. 지금 방문 판매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는 채무자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채권자가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아 억울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몇 월 며칠까지 이 시간 이후로 3개월 이내에 갚지 않으면 나 반드시 3개월 후에 법적인 소송을 할 거야. 너 경찰에 고소할 거야. 나는 그게 내용 증명이에요. 거기 내용 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서 보내고 내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압박감을 갖는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수도 있더라. 자, 지금 세 명이 얘기한 내용. 자, 세 번째. 자, 여기 또 안에다 동그라미 했어요. 총 3개. 우선 내용 증명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다음으로 맞지? 또한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쁘게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는데 나도 쌤도 웬만하면 아주 더럽게 지저분하게 쓰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 번뿐인 시험이니까, 그치? 우리가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일생일 때 내 인생이 달린 그 딱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이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얼마 되지 않은 학원에서도의 연습도 연습 게임이죠, 그쵸? 대신 좀 마이너 연습일 거예요. 3학년이 되면 아예 8시 40분까지 동원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딱 핸드폰도 걷어서 마치 수거해서 야 20분 남았어 30분 남았어 얘기도 해주고 아주 실전처럼 봐요. 마인드도 다르지겠지. 니들도 이제 3학년 되면 또 다르잖아요. 막 진지해지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클리닉 때 보는 건 그냥 솔직히 내 마음대로 시간도 막 조절할 수 있고 중간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쌤들조차도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 막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전처럼 안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연습 게임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해봐야 돼. 그렇지? 내가 가진 전술 이거를 막 크게 낙서도 해보고 맞지? 이 뭔가 차도가 없으면 그렇지? 비문학이 맨날 나아지질 않는다 하면은 쌤처럼 이렇게 막 그 위에다가 그렇지? 이렇게 나만 알 수 있는 거 막 난 이게 괜찮네 생각보다 해보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 지문을 내 손 안에서 쥐락펴락 한다 생각하면 돼. 물론 어려운 지문도 있겠지. 독서 지문에서 과학기술 지문이 나왔는데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뭐
표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지, 그치? 그건 차치하고 혹시라도 내가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게 많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다음 주에 과학기술 질문이 또 있으니까 또 과학기술도 얘기를 더 해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또한 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또 세 번째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 자체만으로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 여기 최고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하단에 있어요. 최고가 뭔지. 행동을 요구하는 통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는 통첩.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최후 통첩. 야, 너 오늘 밤 12시까지 항복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다. 맞지? 전쟁할 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너 몇 월 며칠까지 여기 오지 않으면 진짜 다 끝나는 거야. 우리 끝장이야. 이게 최후 통첩. 그게 최고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최고라고 해요. 그러면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단순히 최후 통첩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몇 월 며칠까지 그거 안 갚으면 나 진짜 바로 고소한다. 나 바로 들어간다. 법적 절차 들어간다. 변호사 선임한다. 이렇게 소멸시효 여기 나오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세 번째 기능인 거예요. 자, 소멸시효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살인죄, 살인 죄 소멸시효는 20년인데 이제는 그 소멸시효가 없어졌어. 그냥 30년 후라도 끝까지 찾아서 처벌할 수 있어. 근데 옛날에 살인을 저지르고 숨어 살다가 20년이 지나면 이제 처벌을 못해요. 법적으로 무죄야. 맞지? 예를 들어서 그게 소멸시효잖아. 이 채권에도 돈을 받아야 하는 이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만 해볼게.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권리에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만료가 돼요. 그 기간이 소멸시효라는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만료가 되는 즉시 그 채권이라는 권리는 소멸하게 된대요. 돈 못 받는 거래요. 그치? 자, 세 가지가 있어. 그치? 채권은 권리네. 그치? 여기 쌤이 정리를 해봤어요. 채권은 채무를 받을 권리예요.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안 갚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멸시효 10년이다 하면 10년이 지나면 내 채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것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가 끝났다.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만료가 됐고 그 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배째라 하고 돈 안 갚다가 한 20년의 소멸시효 지나면 그냥 돈 안 갚으면 다 끝나는 거네? 아싸 이기득 개이득 안 되죠. 그 사이에 채권자인 은행이나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하겠죠. 법적 분쟁이나 여기 오른쪽에 나와요. 그 권리 행사가 뭔지. 그치? 여기 써 있거든요. 밑에 6개월 이제 여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맞지? 특히 그 압류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딱지 붙이고 맞지? 월급 통장을 압류하고 맞지?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걸 안 하면 채권이 그냥 소멸되니까. 그치?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만 표시해볼게. 따라서가 있잖아. 얘도 세모 표시를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와 equal, 그러므로 우리 그러므로 하죠. 그쵸? 예전부터 쌤이 얘기했던 건데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온 이 단어가 나온 그 뒷진술은 반드시 중요한 진술이더라. 그치? 따라서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속독을 하게 되거나 시간이 많이 매우 모자라서 지문 하나가 남았다 하면은 따라서 그럼으로부터 그냥 그 뒤만 읽어주고 하면 세부 내용이나 글의 중심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는 최소한 맞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대요. 스탑. 잠시 멈추게 한대요.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저 상대방이 배째라 하고 돈을 계속 안 갚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랬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봐요. 다만 보냈다고 해서 내용 증명 자체가
바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빨간색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3번 문제에 나왔죠, 그쵸? 그 오답률이 진짜 높았거든요. 예, 실제로도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이에요. 소멸시효 그 기간 6개월 말고 그러면 잠깐 문제가 있길래 여기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이 채권에 내용 증명을 2개월 전에 보냈어요.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어. 그러면 이건 이 6개월이라는 건 여기 6개월 있잖아. 6개월 어디 갔어? 네,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권리 행사를 하면 돼.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데 그러면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그쵸? 그러면 언제예요? 6월 31일이에요? 4월 31일이에요? 이 채권이 지금 이제 이 보기에 문제 3번에 소멸시효가 3년이었대요.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돈 못 받는 걸 막고자 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자 했어. 그래서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이 12월 31일 날 이른바 내용증명을 보냈어. 그러면 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하려면 몇 개월, 6개월이랬죠? 6개월 안에 압류, 가압류, 아까 청구, 가처분 이런 권리 행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이니까 6월 31일, 4월 31일 당연히 4월 31일이 되겠지?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그래서 밑에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5번에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조치를 하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4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면 다시 연장되거나 다시 갱신되거나 최소한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소멸되면 안 돼요. 소멸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단시키거나 연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3번에 5번 여기 틀렸죠. 그렇죠? 한번 같이 봤는데 빨리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한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가 첫 번째 그 부분이었어요. 제대로 해석을 안 하거나 속독을 했을 때 폐해. 빨리 읽었으니까 아까 분명 6개월이라고 했는데 맞지? 이런 거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여기 1번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했다 치자.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행사를 했어. 그걸 권리 행사라고 했고요. 이 지문 안에서도 다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권리 행사래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게 권리 행사야. 근데 오른쪽 뒤에는 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권리 행사, 법적 대응, 청구, 압류, 가처분, 가압류 다 지금 세 개가 똑같은 말들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같은 지문 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친절함이 없더라, 그렇지? 이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권리 행사고요, 이거고요.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을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좋아. 6개월 이내에 보냈어. 내용 증명을 보낸 그 시기 6개월 이내로 권리 행사, 법적 대응,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아까 청구 이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 중단되는 시점이 언제래요? 마지막 여기에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더라. 그러면 언제 중단될까? 이 6개월 이내 2021년 4월 31일 이내에 내가 법적 대응을 했어.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하고 압류를 했어. 그러면 이때 이 안에 6개월 안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이 된다? 몇 월 며칠?
10월 31일 내용 증명이 발송된 그 당일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됐다라는 건 이 시간부터 더 이상 기간이 없다 이거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요. 물론 다시 이제 갱신이 돼야겠죠. 이때부터 중단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나는 법적 대응을 하는 바람에 2021년 3월이라 치자 이미 내 채권은 소멸이 끝났어. 나 이제 돈 못 받았어. 나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아니야. 난 이미 만료 전에 뭐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그 6개월 이내, 지금 한 5개월 지났거든요. 3월 달인데 뭐 했어요? 법적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했으면 이 2021년 3월은 이미 시기상으로는 채권이 끝난 시기야. 나 돈 못 받는 시기지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6개월 안에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시점, 이른바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 5개월 전에 있던 10월 31일부로 이 소멸시효라는 게 잠시 멈춤. 그래서 지금은 2021년 3월이지만 아직도 이 채권의 기간은 2020년 10월 30일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난 아직도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남은 상태라는 거지,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소멸된 중단되면,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 언제죠? 나 지금 3월이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5개월이 지났죠. 그 5개월이 지난 시점, 특히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 모두가 다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된 3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 또 시작됐으니까 난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연장된 거죠. 계속 연장. 자,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완전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정보.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특정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 5개 동그라미를 해봤어요. 발신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본문, 날짜, 이것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된다. 순서대로. 자, 마지막 마무리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정보가 나오는 비문학을 만났을 때 너희들만의 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머릿속으로 읽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쵸? 쉬운 문제에서는 그게 되니까 나 좀 잘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수능에서조차 그런 머리로 이렇게 그냥 읽는 것이 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쵸? 반드시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시험에 내 운명을 맡기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래서 밑줄을 긋고 막 형광펜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표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치? 그래서 잘 되더라도 쉬운 문제나 지문이더라도 아주 어려운 지문, 아까 간슬기나 이런 지문으로 특강을 만들려면 좀 약간 심화반이죠, 맞죠? 뭐 엄청 고난이도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조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면 쉬운 지문이라도 이렇게 맨날 표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맞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순서대로 포함되자. 기재된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겠다. 기재됐다 써져 있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겉에 있는 봉투에서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밑에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뭐뭐뭐뭐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되고,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왜 이런 계약을 하게 됐으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내가 뭘 원하는지, 그치?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되고, 지금 쌤이 뭐 했냐면 여기 이 문단에 들어가 있는 뭐 약간 정보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되고, 제목에는 뭐가 써 있어야 되고, 본문에는 뭐가 써 있어야 되고, 날짜에는 뭐 해야 되고, 작성하면서 글자를 혹은 기호를, 숫자를 정정하거나 없던 건데 넣을 때나 있던 건데 뺄 때, 삭제할 때는 정정, 삽입, 삭제, 이런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해서 그곳에 발송인의 두장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겠다. 내가 오늘 6월 16일 했는데 오늘 15일이야. 그러면은 뜩뜩 여기 도장 한번 찍고, 맞지? 오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그치?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맨 마지막
민법에 따라서 옛날에 법도 했었는데 우리 그치? 겨울방학 동안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법, 민법 마침 이렇게 있는데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이 안 되면요? 수신인, 받는 사람이 이걸 못 받으면, 내용 증명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등기로 오거든요. 등기라는 말 들어봤죠? 우체부 아저씨가 직접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오늘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가셔요. 그래도 계속 끝까지 안 받을 경우에는 다시 또 그만한 조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강제로 출석해서 받게끔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밑에 도달이 수신인에게 안 된다면 뭐가 발생 안 한다?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라는 우편제도라고 그랬죠. 받지 못하면 효력도 없는 거긴 한가 봐요. 그래서 밑에 그러나 했죠.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 좀 전에 봤잖아 우리가. 그럼 선생님 배째라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안 받으면 그만이겠네요. 근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다행이다, 그렇지? 이때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방문 판매 처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을 하기 다행이다, 그나마, 그렇지? 이 사람마저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3년간 우체국에 보관,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했을 경우에 우체국에 있잖아요. 그 내용 증명 한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본인을 입증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는데, 자, 내용상으로 이해를 좀 한 절반 이상만 하셔서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반드시 내용 증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세부 정보 내용, 세부 정보 이해. 세부 정보는 결국 지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싣지는 않고 지문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뭐가 맞았는지 틀린 게 있는지 찾는 거죠.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쭉 봤습니다. 자, 5번에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송한 내용 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자, 5번이 일치하지 않는 건 뭐죠? 뭐가 틀린 거죠?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송했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발송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발송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죠. 이해된 거 맞죠? 계약 기간이 3년이야. 근데 이 계약을 내가 충동적으로 구매했어. 계약을 했어. 근데 만약에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야. 2주야. 2주 내에는 뭐 환불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음 했는데 2주 내에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그 2주 이내에 빨리 내용 증명을 써서 보내놓으면 그 사람이 받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이 얘기는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래도 내용 증명을 쓰면 취소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세부정보 추론이래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향후 법적 분쟁에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법적 분쟁을 더 크게 가는 걸 막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죠? 발신인이 의사표시를 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내용 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더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공정한 계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막거나 회피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이 내용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객관적으로 내가 의사 표시를 이 문서 안에 담아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쉽고요. 이번엔 4번. 자, 마지막에 3번에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자,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쭉쭉 맞지? 자,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면 을이 이후에 을은 채권자예요. 그렇죠? 갑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야. 법적 대응할 뜻이 없다면 한마디로 권리 행사를 안 하겠대요.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권리 행사를 안 한대. 그냥 채권의 소멸시효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을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맞지?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대. 에이씨, 알았어. 그냥 나 떼먹힐게. 그치? 좀 이해되네. 1번 뭐가 틀렸을까?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야, 조심해. 야, 조심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소멸시효를 더 좋아하지. 12월 31일이면 돈 안 갚아도 된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증명을 보낸 목적이 야, 소멸시효 12월 31일까지니까 좀만 더 버텨. 그러면 내 돈 안 갚아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틀렸죠. 그쵸? 갚으라는 얘기지. 그치? 채권을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서겠지. 그치? 네. 그 다음 밑에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 보낸 시점 10월 31일부터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또 3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2개월 먼저 보냈으니까 2개월 연장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쵸?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까 했죠. 이것도 6개월 이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6개월 이내니까 10월 31일에서 6개월이니까 2021년 4월 31일까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 그치? 중단된다. 10월 31일에. 이 뒤는 맞았네. 그치? 자, 그래서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놔두시고 지금 몇 분이냐면 30분이니까